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변화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도로도로 살펴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엔비디아만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작은 주식들은 거의 다 좋았고요. 자, 오늘은 이 빅테크들 있죠. 매그니피스 세븐들이 조금 약세를 면치 못했고, 그동안 조금 힘을 못 썼던 주식들이 조금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소 한번 볼까요? 0.05 살짝 빠졌고요. 마소는 최근 들어서 뭐 거의 이제 횡보 수준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보니까 2.12% 상승했습니다. 애플 뭐 지금 애플이 갖고 있는 그 저력이죠. 뭐 애플이 인공지능에 다시 몰입한다 그러니까 다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구글 0.16 살짝 올랐고 메타는 오히려 조금 빠졌습니다. 0.41%. 자, 엔비디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2.50이죠. 엔비디아도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요, 뭐 워낙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자꾸 지금 언론들이, 미국 언론들이요, 이 엔비디아 말고 다른 걸 사야 된다. 엔비디아 너무 올랐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형성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지금 1000불 가까이 온 상태잖아요. 뭐 940, 950까지 오다 보니까, 야, 1000불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야? 요런 어떤 분석들 막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덜 오른 그런 AI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너무 올랐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요 지점에서 굉장히 머물러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항상 그 좀 더 많이 빠지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 꼭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800달러대로 내려가게 되면 또다시 굉장히 또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엔비디아의 강점들 계속 생각해 보시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도 참고하시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미래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그리고 아마존 보시기 바랍니다. 0.86% 살짝 올랐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1.22% 올랐습니다. 저 테슬라는요, 요즘 분위기 나쁘진 않죠. 170대, 160대 후반까지 갔던 것이 오늘 180까지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자, 그게 지금 현재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이 일론 머스크의 그 자율주행 발언들이 아주 지금 현재 흐름은 좋습니다. 다만 1분기에 대한 실적, 올해 전체적인 실적이 생각보다는 안 받쳐주겠지만 이 자율주행이 가미된다. 이 지금 현재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자율주행 최근에 소개된 것들이 너무나도 이 엑셀런트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이 이걸 보면은 안 살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는요. 이 매크로 상황들 그리고 아직 시장에 뭔가 큰 흐름을 가져올 만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변함은 없지만 한 번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인들이 나올 때에 다시 한번 크게 점프하는 그런 모습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자, 매크로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연준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월러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너무 서둘 필요는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뉴욕에서요, 오늘 그 전체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자금의 어떤 그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자, there's no rush to cut the policy rate라고 하면서 핑크빛을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너무 러시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당연히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처럼 몰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자, 파란색을 한번 보세요. The recent data tells me that it is prudent to hold this rate at its current restricted stance라고 합니다. 그 지금 최근의 데이터들을 보면요, 1월달, 2월달 CPI, PPI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의 규제가 될 수 있는 현재 지금 수준의 금리 이 고정된 금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 인플레가 생각보다 안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홀드하는 게 낫다. 지금은 뭔가
우리가 금리를 손대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for longer than previously thought to help keep inf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대의 금리로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랫동안 아마도 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그 버스틱 위원 있죠. 도비시한 분이거든요. 굉장히 이 연준 안에서도 비둘기적인 분이신데 이분도 2번을 예상했다가 1번이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자, 이분도 오늘 또 나와가지고요. 페드의 월러라는 분도 이분도 금리를 조금 더 오랫동안 우리가 홀드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막 내리는데 6월 달이든 뭐 5월 달이든 뭐 7월 달이건 어떻든 간에 빨리 서두는 건 좋은 게 아니다. 데이터를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록색 라인 보세요. Waller still expects to cut rates this year. 그러나 여전히 올해 금리 내리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it isn't ready to take that step without further evide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확실한 우리가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이런 금리를 내리는 부분은 조심스럽다라고 얘기했죠. 준비되진 않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월, 2월달 올랐던 것이 3월달, 4월달, 5월달 데이터가 나올 때 4월달, 5월달에 꺾여 내려가는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맥락들은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나 이런 얘기들은요. 시장에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신나게 올라가다가도 이런 얘기들 때문에 멈칫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트코인 소식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오늘 그 비트코인의, 자, 전체적인 현물 ETF, 자, The Nine이라고 그랬죠. 9개의 새로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은, 인정받은 9개의 ETF와 더불어서 원래부터 있었던 독보적인, 그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거래했던 유일하게 과거에요. GBTC가 있죠. 자, 오늘도 보면요, 우리 GBTC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면요. 맨 아래쪽에 빨간색 오른쪽 편에 보이죠. 여기 지금 보니까 GBTC가 3월 27일자 오늘 날짜죠. 미국 날짜로요. 이 GBTC가요. 또 어마어마한 양을 또 뿜어냈습니다. 2억 9,900만 달러 거의 3억 달러치의 자금이 또 유출이 됐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3억 달러 어제도 2억 달러 그전에도 3억 5천만 달러 자, 오늘 굉장히 또 많이 흘러나온 거죠. 자, 이렇게 빠져나와서 공급이 되어져 버리면요.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다른 소위 9개의 다른 현물 ETF에서 이것을 만회할 만한 것이 나와야 적어도 이브는 돼야 플러스는 돼야 이 소위 말해서 동급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때에 가격은 덜 떨어지겠죠. 근데 이 GBTC의 이 파는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면서록 결국은 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GBTC에서요 끝도 없이 계속 뽑아내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지금 과하게 나오는데 말씀드렸지만 GBTC에 있는 물량은요. 어차피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GBTC 물량은 어차피 빠져나올 때에 여전히 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9개 ETF 전체의 합한 물량이 비트코인 GBTC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오래 못 가는데 계속 뽑아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결국 가격을 결국 떨어뜨리게 되는데 오늘 재미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9개 ETF 중에 지금 아이비트나 그리고 지금 이 FBTC, 피델리티나 지금 블랙락 쪽에서는요. 오늘 그렇게 특히 이제 IBT, 블랙락 쪽은 아예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됐고요. 안 된 게 많은데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은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한 거 보세요. 2억 달러 가까이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아르크입니다. 아르크 비트코인이거든요. 아르크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돈나무는하고 운영하는 곳이죠. 자, 이곳에 오늘 뭐 2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된 겁니다. 그 지금 나머지 다 합치게 되면요. 아마 지금 현재 블랙락에서도 좀 나오겠지만 합치게 되면요. 지금 오늘 2억 9천만 달러가 순 유출이 됐는데 지금 벌써 유입이 2억 달러 넘어가니까 이게 거의 뭐 메이크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뭐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은 현재 7만 달러 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별로 크게 요동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 흐름이 그대로 좌지우지 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9개의 검은색으로 된 이 데이터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순유입이 많아요. 계속 순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순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속 이쪽에 현물 ETF에 쌓여간다는 거니까 이 흐름은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더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비트코인에 대해 좋은 소식 한번 보면요. 여러분, 지금 그 고드만삭스나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미국의 메이저 기관들은요. 아직 사실은 현물 ETF나 비트코인 투자를 본인들의 소위 직접적인 창구를 통해서요. 투자 통로가 열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미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뭐 아크인베스트나 이미 현물 ETF를 신청한 회사들이 있죠. 블랙락이나 이런 회사들은 현물 ETF를 딱 확보했기 때문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겠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지금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고드만삭스나 이런 데는요. 아직까지도 지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죠. 오히려 간접적인 투자나 이런 쪽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뭐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이 고드만삭스도 그렇고 이런 식의 분위기면요. 본인들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고객들의 마인드가 중요한데요. 오늘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초록색 하나 보세요. Many of our largest clients getting active in crypto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골드만삭스의 고객들이 굉장히 큰 고객들입니다. 즉 큰 손들이죠. largest clients. 큰 돈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나 코인에 대해서 액티브해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고드만삭스의 큰 손들의 상당수가 이 소위 비트코인에 굉장히 지금 램핑업 자금을 투여하고 싶고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왜 그러냐면요. Following Spot Bitcoin Exchange Traded Fund ETF Progra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그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더 관심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손들이 움직인다. 고드만삭스도 그렇고 다른 이런 메이저 기관들이요. 이런 ETF를 안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금들이 더 크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월가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앞으로 미래도 밝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도 지켜본다면 굉장히 흐름세가 괜찮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굉장히 또 우리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날라들었는데요. 자, Altimeter Capital이라고 하는 이 헤지펀드사의 CEO. 자, 이분의 이름은 바로 브래들리 걸스턴이라는 분인데요. 왼쪽에 사진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자, 이분이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bulish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will continue to be a market leader. 결국 테슬라가 시장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핑크빛으로 하려는 건 보시기 바랍니다. betting on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에 베팅하는 것은, 즉 일론 머스크에 투자하는 것은 particularl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 시대에서 특히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진입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엔비디아나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챗 GPT 여기에 오픈 AI에 막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인공지능을 정말 생각한다면 일론 머스크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is a no-brainer라고 합니다. 자, 정말 멋진 표현이죠. betting on Elon Musk is no-brainer. 일론 머스크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이 인공지능 시대의 no-brainer라고 합니다. 여러분, no-brainer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여러분, 내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없이도 이거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no-brainer. 야, 그거 머리 안 써도 그렇게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요, 일론 머스크에 투자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100%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보도 아는 거라는 거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는 거고 누구나 그냥 머스크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줍줍을 외치는 게요, 노브레이너예요. 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무지성 줍줍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욕하겠죠. 무지성 줍줍 한다고. 근데 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보예요. 아티미럴 캐피탈 CEO도 그냥 무지성 그냥 투자하라는 거죠. 그냥 줍줍하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줍줍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1분기가 어떻고 2분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길게 보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에 당연히 일론 머스크에 투자하는 것은 내가 없어도 문외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테슬라 투자하는 사람들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돈 벌어요. 우리 제 구독자분 중에
우리 그 티티코코님 있잖아요. 그 어머님이 여러분 엔비디아, 제가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라 그랬잖아요. 그 어머님이 엔비디아를요 아주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대요. 제 얘기를 듣고. 근데 지금 대박이 터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길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너무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단타에 적합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When everybody else is negative about the companies like that 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현재 테슬라 같은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테슬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오히려 그때가 we'll start getting excited. 우리는 흥분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흥분한다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안 좋다, 망한다, 무너진다 얘기가 많잖아요. 그게 지배적이잖아요.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많다? 자, 바로 그때가 우리가 흥분할 지점이고 이때 더 쓸어 담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they're run by a founder who's an extraordinary product leader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운더가 창업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거야. 그 창업자가 누구냐? 바로 extraordinary product leader입니다. 지금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는 거야.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 시대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창업자인데 회사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람에겐 당연히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더 깊이 있는, 더 자세한 내용들을 또 이제 이 인터뷰에 응했거든요. 자, 위에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이건 과거에 됐던 말이기도 한데요. When I took the test drive in it, 내가 이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을 운전해 보니까 it was a kind of ChatGPT moment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ChatGPT의 지금 순간을 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인공지능 ChatGPT가 등장하고서 완전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지금 거의 혁명적 전환의 시대에 임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운전해 보니까 이거 현재 앞으로 완전히 이게 대중화되면은 챗GPT 같은 그런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거죠. 특히나 핑크빛으로 하려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가 과거에 그 웨이모 같은 스타일 있죠. 그 웨이모 같은 스타일을 완전히 다 이제 제거해 버렸죠. 그러면서 이미테이션 러닝 모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자율주행 모드로 간 거죠. 인공지능 모델로요. 지금 그 웨이모 같은 경우도 옛날 그 이 GM처럼 위에 다 이제 덕지덕지 달아가지고 뭐 라이다도 달고 또 레이더도 달고요. 뭐 이렇게 쌓아가지고 울트라소닉 쏘아서 막 그렇게 하면 결정이 너무 늦잖아요. 오고 가고 신호 주고받고 그리고 그건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디터미니스틱 모델, 즉 이미 정해져 있는 지도를 보고 가는 거는 이런 방식은 창의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변수가 항상 터지니까. 그래서 이 기계가 이 소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앞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변화에 적응해가고 만들어가고 스스로 창의적인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것은요. 새로운 것이 일어나게 되면 절대로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가 멈춰서 버리는 거죠. 새로운 현상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을 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웨이모 같은 걸 다 버려버리고 지금 현재 마치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가고 있다는 겁니다. Feels like a human driving the car. 자, 이건 지금 최근에 나온 12.3 모델, 12.2 모델 정말 좋지 않습니까? 지금 마치 사람처럼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That's the type of thing that other people can easily copy라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카피하기 힘든 모습이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은요, 다른 경쟁사가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트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의 자율주행은요, 이게 남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거라면 사실 가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만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죠. 애플이 왜 포기했겠어요? 애플도 그냥 오피스 안에서 계속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포기해버리죠. 10년 동안 연구한 거를요. 그래서 이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만이 구축해놓은 이 500만 대 이상의 길거리 깔려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켜놨잖아요. 이거 어떻게 따라오냐는 거야. 이걸 하려면요. 정말 오랜 시간이 또 걸리는 거거든요. 이 작업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impossible for all traditional OEM. 전통적인 이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불가능한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테슬라가 주가가 앞으로 오르게 되면 이 자율주행 때문에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So this is not for the faint of heart. 자, 이거 마음 약한
심약한 사람을 위한 주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마음이 심약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You have to willing to buy more if the stock goes down. 주가가 떨어질 땐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미친 거죠, 사실은. 그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제가 여러분들이 줍줍을 외치는 거는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심약한 사람 못해요. 머리가 좋고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못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 있죠. 절대 못하죠. 왜냐?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계산이 안 나오죠. 1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것 같고 계속 안 좋은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우리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주식 세계에서 그래서 돈을 쉽게 못 버는 거예요. 원래 돈 버는 사람들은요 그냥 계속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면요. 그러다 보면서 이게 그냥 갑자기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 바이 앤 홀드를 외치는 거고요. 최소한 2030년도까지는 무조건 홀드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거 여러분 미국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근데 자꾸 오랫동안 투자를 해보지도 않고 돈도 못 번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자꾸만 샀다 팔았다만 하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쉽게 돈 버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 주식이나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요, 좋은 경우에 길게 가져가세요. 그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길게 보면서 이분이 말한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용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이쯤 하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LA 정교수 TV 채널에서 이렇게 짧은 영상을 하면요, 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조금만 길어지면요, 이게 업로드가 잘 안 되는 지금 시스템 문제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또 영상 참고하시면서 요 정도 하고 제가 또, 잘 모든 게 세팅이 되면요, 이제 2부 영상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정교수 TV였습니다.